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94화 낙엽표요입니다. 떨어질 낙, 잎사귀 엽, 나붓길 표, 불어오는 바람 요입니다. 표요는 바람에 나붓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낙엽이 바람에 나붓긴다가 되겠습니다. 사자는 이제 생을 마친 인생을 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에 나붓기는 낙엽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가이스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바라봅니다. 장자 4편 제6화 이 대종사의 다음과 같이 삶과 죽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생명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라. 기유 야단지상 천야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하늘의 뜻이다. 인지유소 부덕여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계물지정야 모든 사물의 본성이다. 여기 문장에서 이 여를 관여할 예로 바꾸어 읽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여도 참여하다는 뜻이 있으니 저는 그냥 원래 문장인 여로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내용인즉 장자는 죽음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의 순환하는 이치와 같으니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떨어질 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와 물이름 락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름 락은 삼수변의 각각각의 합자입니다. 각각각은 뒤져올 치와 입구자의 합자로서 원래 뜻은 도착을 의미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거주지를 뜻하는 구멍혈이 있고 이 구멍을 향하는 발짓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밖에서 채집활동이나 사냥을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건문자형에서 거주지를 뜻하는 이 구멍혈은 이 문을 뜻하는 입구자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돌아옴을 뜻하여 거리행이 추가된 자형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자는 이주음에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발짓자가 하나만 그려져 있어서 한 발씩 들어온다 또는 한 명씩 들어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대로 발전되어 오늘날에는 도착의 의미보다는 각각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의 의미는 각각, 제각기, 따로따로, 그리고 모두 다 등이 되겠습니다. 물이름 낙은 낙수라는 강을 나타낸 자형으로서 이미 105화 이 배망면락에서 한번 상세한 소개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이름 낙은 화가 문명이 태동된 낙수라는 강을 나타내는 문자였습니다. 낙수는 오늘 하남을 거쳐서 황하로 들어가고 있으며 낙하, 중국말로는 러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낙수는 황하 남쪽 지류로서 과거에는 이 단순히 낙으로 통했습니다. 낙수 주변은 이 평야지대로 농업 생산량이 뛰어나고 수로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해서 문명이 세워지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수를 근거로 해서 고대부터 문명이 형성되었으며 로양, 즉 현재의 낙양은 대도시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옛날 주나라 때는 이곳은 이 낙읍으로 불리었으며 기원전 771년 평왕 때 수도가 호경에서 이 낙읍으로 천도하기도 합니다. 낙읍은 사방 토지의 중앙이라는 뜻으로 토중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낙양이란 명칭은 이 낙수에 뜬 해가 북쪽 궁성을 비친다 하여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후 후한 때에도 수도 역시 낙양이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하천을 뜻하는 이 S자 곡선이 있고 이 아래
S와 이 주변에 이 점들이 있어서 이 물이 S자로 흐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발지자가 있어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입구자가 있어서 도착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상류에서 빠르게 흘러내린 강물이 이 낙엽 부근의 평야지대에 도착하여 그 흐름이 느려짐을 의미합니다. 건문에서 이 S자 곡선과 물방울은 이 물수자가 되고요. 한편 이 물수자 옆에는 디즈월치와 입구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낙수는 낙양 일대의 평야지대에서 물 흐름이 느려진 강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바로 낙양 앞으로 흐르는 강을 지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 입구자를 이 들어오는 문이 아닌 이 소리의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포함된 이 각자의 영향으로 물이 각각 들어오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낙이의 의미는 보통은 이 낙수 또는 낙하를 의미하고요. 또 이 수도인 이 낙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이 있다, 다하다, 물방울 듣는 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 로양 주변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로양을 이렇게 관통하는 강이 바로 낙수입니다. 이 낙수를 나타내는 자연이 이 물리락이죠. 이 아래로는 흐르는 강이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 이수와 이 낙수는 이 동북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서로 합쳐서 나중에 이 황하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낙양 부근은 이 강폭이 넓고 이 낙수의 흐름이 이 현저히 느려져서 일찍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던 곳이었습니다. 이 각골에서 이 떨어지다는 의미로 사용된 이 자형은 현재의 이 떨어질 낙과는 조금 다른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비우와 연이어 도착하다는 의미의 이 각각각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비가 계속 연이어 떨어져 내린다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소전에 이르러서는 이 비가 아닌 낙엽이 떨어져 내린다는 자형이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물이 연이어 도착하다는 이 물이름 락자에다가 이 풀초자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냥 떨어지라는 의미로는 이 두자, 뷰자가 들어간 이 자 역시 함께해서 이 두 자가 동시에 같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쓰임은 예서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비우자가 들어간 이 낙자는 거의 쓰이지 않고 풀초자가 들어간 현재의 떨어질 낙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의 오늘날 의미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낙엽, 슬슬하다, 그리고 빗방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잎사귀 엽입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와 이 나뭇잎 엽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 엽은 나무목 위에 인간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새는 이미 192화 새록치부에서 설명이 한번 있었던 자형입니다. 이 자는 원래 세운 가지 3개를 그린 자형으로 숫자 30을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에서 숫자 10은 이 세운 가지 하나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의 각골자는 세운 막대가 3개인 자형이 되겠습니다. 건문에서 숫자 10은 이 구분을 위해 중앙에 짧은 가로획이 이렇게 더해지는데, 숫자 3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30년이 지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0은 한 세대를 뜻하는 자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한편 다르게는 이 건문 자형이 마치 나뭇가지에 이렇게 잎이 맺힌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 세대가 지나 또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새잎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는 그 의미가 인간의 일생, 평생, 세대, 한시대, 여러대, 대를 잇다 등의 의미로 오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뭇잎 엽은 보통 삽으로도 불리우죠. 이 나뭇잎에 난 이 잎사귀를 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나무목에 잎사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이 나무목에 잎이 난 가지라는 속뜻이 있는 이 인간새가 이렇게 이 나뭇잎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무에 난 잎사귀, 즉 나뭇잎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구성자인 이 새, 인간새의 영향으로 이 대대로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나뭇잎이 가지는 이 얇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엽은 의미가 나뭇잎, 이 나무조각, 모진나무 또는 얇다, 대대로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뭇잎 엽, 이제는 섭으로도 가끔 불리우는데요. 나뭇잎 옆에 풀조자가 들어간 자입니다. 이자는 나뭇잎 엽과 도 동자이지만은 이자가 나무에 난 잎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이자는 나뭇잎에다가 거기다 풀잎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통 이파리를 의미할 경우에는 이 나뭇잎 엽보다는 이 초두머리가 붙은 이 잎사귀 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 역시 구성자인 이 세자의 영향으로 세대라는 그런 뜻이 있으며 나뭇잎이 가지는 얇다는 의미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잎사귀 엽의 의미는 잎, 꽃잎, 세대 또는 잎처럼 얇은 이 물건, 그래서 이 동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엽전이라고 그러죠. 또한 이자는 또 새로운 풀잎이 난다는 속뜻이 있어서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성시로도 채택이 되는데 성시로 쓰일 때는 이 섭으로 읽습니다. 다음 자는 나붓길 표입니다. 이 자는 표표자와 바람풍의 합자입니다. 표표자는 이 더플아 밑에 이 볼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원래는 이 노예의 표식을 뜻하는 자형입니다. 이 전국시대는 나라 간의 영토 전쟁이 빈번했고 이 포로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얼굴을 인두로 찢어서 이 노예 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문자를 보면은 여기 머리 혈자가 있죠. 그리고 양쪽에서 이 두 손으로 이 머리를 잡고 있는 이 펼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달군 인두를 뜻하는 이 불화자가 이 얼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전에서 이 머리혈은 이 X자 표식을 한 이 정수리 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불화자 사이에 이 수평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획이 추가되면서 이 자는 또 색다르게 아궁이라는 그런 의미가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이 아궁이 위로 이 불똥이 튀기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는 그 의미가 표식, 표, 쪽지, 정표, 지폐 등의 의미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됐으며 또한 이 튀기는 불똥이라는 그런 해석에서 불똥, 튀다, 가볍게 오르는 모양, 빠르다 등의 좀 전혀 다른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종로자를 새긴 사극의 한 장면이고요. 종로자는 여기 보면 계집녀와 손을 뜻하는 또자의 합자죠. 즉 이 손으로 여인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에는 보통 잡으면 남자는 죽여버리고 이 여자와 아이를 노비로 부린 데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바람풍은 이 무릎범 에다가 밑에 벌레충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초기 각골자에서는 이 봉쇄봉 또는 봉황쇠봉자가 바람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술상의 새인 봉황쇠가 날개짓으로 바람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의미한 다른 각골 자형들을 보면은 이 봉황새 옆에 이렇게 다는 의미를 지는 이 무릎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범은 여럿이 함께 이 들것을 든다는 것을 의미한 이 들것을 나타내는 자형으로서 일으키다는 뜻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검문자형에서도 봉황새 옆에 이 무릎범이 있습니다. 소전을 오면서 자형은 봉황을 의미하는 경우와 바람을 의미하는 경우로 이 자형 분화가 되었는데요. 이 봉쇄봉이 이 무릎범 안에 세조자가 들어간 구조라면은 바람풍은 이 무릎범 안에 세조자가 아닌 벌레충이 들어간 구조입니다. 이는 봉황새의 모습이 하늘을 나는 이 깃털구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람에 실려가는 이 뭉게구름은 이 벌레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벌레충은 이 벌레에서 기원한 자형으로서 이 느리게 구불구불 움직인다는 이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풍은 그 의미가 바람, 풍속, 풍, 병, 감기, 풍문, 낌새, 노래 악곡 등으로 이 다양하게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붓기를 펴는 바람을 뜻하는 이 풍과 이 튀기는 불꽃을 뜻하는 이 표의 합자입니다. 즉 모닥불이 이 불똥이 상승기류로 인해 하늘로 나붓기는 것을 나타낸 자형이 이 나붓기를 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제자리에서 부는 바람, 즉 효리바람을 뜻하기도 하며 물체를 날리는 바람이라 하여 강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붓기를 펴는 그 의미가 나붓기다, 효리바람, 질풍, 빠르다, 부는 바람 모양, 방랑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불어오는 바람 요 또는 이 바람에 나붓기는 모양 요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또 보면은 질거럭 요와 이 바람풍의 합자로 되어 있죠. 이 질거럭 요는 이미 186화 산여소요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장군부와 이 노래요의 합자입니다. 장군부의 각골 자형은 입에서 뭔가 이렇게 뿜거나 뱉는 것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 자형은 입구자가 있고 입에서 뭔가 나온다는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검문에서 입에서 이 입김 또는 이 가래가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자형 형태에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절구에 절구공이를 이렇게 찢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점차 절구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절구는 흙을 구워 만든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점차 질그릇을 뜻하게 됩니다. 소전자형은 검문과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삭감 모양의 이 뚜껑이 달린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질그릇은 배가 불룩하고 마개가 좁은 특징이 있어서 장군부라고 하면 이때부터 배가 불룩한 용기를 뜻하게 됩니다. 오늘날 장군부는 이 장군, 질장구, 절구, 그리고 장군의 이 부피에 해당하는 약 4말 정도의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절구와 형태가 비슷한 두레박, 질장구란 뜻도 있고요. 이 사진은 고대 악기로서 이 보통 부라고 불리우는 타악기며 이 절구와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했던 이 입김을 불다는 의미는 이 장군부에서는 오늘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래요는 이 고기육자와 말씀은의 이 합자입니다. 즉 말이 즐겁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이 말씀은에다 이 고기육을 덧붙인 것으로 입에 고기가 들어가니 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는 즐거워 노래하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헐뜯다, 풍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그릇 요는 이 질그릇을 뜻하는 이 장군부와 이 노래요의 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든 악기를 뜻하기 위해 만든 자형입니다. 고대에는 질그릇으로 만든 악기가
이 바로 부라는 이 타악기가 있었는데 이 타악기가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질그릇 악기를 뜻하던 자양이 바로 이 질그릇 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질그릇으로 만든 악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단지 악기라는 의미보다는 질그릇, 항아리, 가마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요는 이 질그릇 요와 바람풍의 합자입니다. 이제는 구동자의 배치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바뀌어도 이 동일한 자형이라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군부의 원래 의미가 이 입김을 불다 였기 때문에 바람풍자의 구성자로 이 벌레충이 들어가지 않고 이 장군부가 이렇게 들어간 이 바람풍도 과거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부가 이 입김이라는 의미보다는 질그릇의 의미가 더 강해지면서 장군부가 들어간 이 바람풍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불어오는 바람요에서 이 장군부는 질그릇이 아닌 입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뿜다와 이 바람풍의 합자로서 이 요라고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요의 이 쓰이는 의미는 이 불어오는 바람, 질풍, 바람이 높이 부는 모양, 바람에 나부끼는 모양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낙엽표요, 즉 낙엽이 바람에 나부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4편 대종사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지, 진인, 부지열생, 부지오사. 옛 진인들은 생을 기뻐할 줄 몰랐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기출불언, 기불거. 태어남을 반기지 아니하며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소연이왕, 소연일에 이. 자유로이 왔다, 자유로이 갔을 뿐이다. 불망기소시, 불구기소종. 그 태어난 곳은 잊지 않았지만 그 끝나는 곳을 알려 하지 않았으니 수의희지, 망이복지. 생을 즐기고 죽어 되돌아갔다. 도가에서 말하는 이 진인은 무의자연의 삶, 즉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문장들은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죽음을 자연의 흐름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림은 노자의 출간도죠. 물소를 타고 이 주나라 한국관을 떠나는 이 노자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후 아무도 노자의 행적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